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오전장보다 더 지금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기관 역시 매수 우위로 지금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가 채 되지 않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장에는 보합권 수준까지 더 올라올지 기대해 보면서 저희가 오늘 장에서 핫한 이슈들, 종목들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상호 관세 발표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 섹터들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이 상호 관세의 영향을 덜 받냐, 더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10% 플러스 알파로 관세를 매기면서 지금 글로벌 무역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구리 의약품, 목재 등에는 상호 관세를 면제했는데요. 이게 상호 관세 품목에서만 면제가 된 거지 또 품목별 관세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점에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지금 반도체는 칩스법, 이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오늘 빠지는 것인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네. 오늘 반도체 섹터의 하락 이유와 또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게요. 뭐 사실은 오늘 이제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충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더 크게 빠지고 있다는 문제가 되겠는데 시장이 이제 약간 내려오다 보니까 또 이제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밀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빅테크 기술주 중심으로 어떤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그리고 뭐 철강, 뭐 알루미늄 이런 쪽은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뉴스만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세를 아예 안 받는가?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사실은 미국 정부도 헷갈릴걸요? 설명을 제대로 하기가.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기대감은 있지만 일단 그 기대감보다는 약간의 우려감들이 조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하락하는 정도 수준에서 하락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또 그러한 것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약간 레거시 반도체의 업황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그 영향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도 헷갈리는 관세다라고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시청자분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도 이제 상호관세 품목에서 제외가 됐지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3일 자정부터 별도의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현대차와 기아가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지금 차트를 보면 그래도 양봉으로 말아 올리는 모습인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지금 미국 투자 발표, 현대차의 그 투자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악재를 크게 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 현대차 그룹을 포함한 자동차 전반적인 섹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중요한 건 지금 최악의 상황인 뭐 25% 플러스 알파인 뭐 50%까지 관련된 관세 부과 리스크는 사실상 뭐 제외됐던 항목에서는 뭐 이 우려감들은 좀 완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25%의 관세가 현실화가 좀 되는 부분들은 판가의 인상이 불가피한 요소들, 그래서 이제 이익 기조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현실화가 됐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오늘 신저가의 어떤 명분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 보면 이게 비록 현대차 그룹의 노이즈가 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텐데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 3대 완성차 기업들의 멕시코, 캐나다 회사에 대한 생산 비중이 상당히 아직까지 좀 높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토요타, 혼다 그리고 닛산의 이 생산 비중들이 상당한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앞으로는 어떤 판매량과 좀 연동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관세 부과에 관련된 차 가격의 인상 내지는 인하 차 가격을 사실 원가에 지금 상당 부분 좀 반영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영향도를 재차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작년에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판매됐던 전체 판매 대수가
101만 5천 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메가플랜트에 대한 가동률이 연간 10만 대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의 전략들을 보면 50만 대까지 상향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뭐 50% 이상을 미국에서 좀 생산이 구체화가 좀 된다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영향도 대비해서는 비교적 좀 선방하는 그래서 이익 훼손 기조는 상당히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기아, 현대차의 52주 신저가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오늘은 저는 좋은 매수의 좀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섹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상호 관세 직격탄을 맞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우하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2차 전지가 또 차 전지라는 그런 불명의 또 별명을 얻을 것 같아요. 투심이 언제쯤 회복될지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죠. 왜 그러냐면 실적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 뭐 대표적 SK하이닉스, 현대기아 방금 말씀하셨지만 실적 엄청 좋거든요. 근데 현대기아가 최근 1년 동안 주가를 보면 제자리입니다. 작년 여름까지 현대차 좋게 올라왔다가 다 내려오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도 지금 이런 관세라든지 이런 걸 피하지 못하는데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더 좀 주가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전기차 캐즘이 빠르게 해소가 안 된다는 부분들, 또 전기차 캐즘이 해소가 된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무조건 돈을 번다라고 논리는 이제는 힘들 거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ESS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엄청나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주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업황 자체가 개선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추세 전환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성능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투자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투심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빠르게 이렇게 낙폭을 회복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급반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의약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도 7%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제약 바이오 섹터 어제 관세 우려로 빠졌던 낙폭을 지금 다 되돌리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지금 공략 가능한 또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공개되기도 했는데 지금 안심하고 매수해봐도 되는지 남아있는 리스크는 이제 없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3월 대비해서 이제 4월 초에 대한 수급, 그러니까 2월보다 3월이 좀 완화됐고 3월보다 또 4월의 경우에는 학기 이벤트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 관점에서도 수급적인 어떤 지표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세 리스크가 전반적인 어떤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됐었고요. 이 부분이 상호관세 부과가 미적용이 된다라는 어떤 기대 요인으로 오늘 뭐 반등하게 된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볼 포인트가 향후에 이 품목별 관세 부과라는 어떤 우려 요인들이 잠재적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리스크 요인들을 좀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조금 이 부분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CDMO사의 경우에는 다소 그 영향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전체 이 CDMO 위탁 생산량의 어떤 비중을 보면 미국이 한 20% 정도, 그 이외가 유럽을 좀 비롯한 미국 이외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모들을 감안했을 때 대체적인 어떤 관세 부과가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었고요. 여기 대해서는 뭐 품목별 이 관세 부과가 향후에도 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이라면 일단 뭐 이 파이프라인을 좀 임상 성과라든가 이런 어떤 연구 개발들을 좀 더 활발하게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CDMO사에 관련된 이익 훼손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된 노이즈로 인한 주가 하락은 충분한 좀 매수의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하키 이벤트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학회 모멘텀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4월 말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암 연구학회 AACR이 4월 말에 개최가 되는데요. 지금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저희가 옥석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임상에 AACR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네네. 자료를 좀 이따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 뭐 리가캠 바이오, 루닛, 파로스 아이 바이오부터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3대 학회라고 하죠. 미국 암학회,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그리고 유럽의 임상종양학회 이렇게 세 개가 3대 학회인데 사실 미국의 암학회의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임상 성과를 좀 공개하는 좀 자리라기보다는 파이프라인의 방향성이라든가 신규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그동안 좀 학회가 좀 진행됐던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AACR보다는 아스코 2025가 조금 더 모멘텀 관점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텐데 이번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미국 암학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초록들이 좀 공개가 됐고 기본적인 어떤 이 파이프라인의 방향성들이 좀 제시가 되는 그런 관점에서는 개별적인 종목들의 선별적인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기업들, 췌장암의 후보 물질이 이번에 처음으로 좀 공개가 좀 될 텐데, 임상의 방향 성과가 이번에 유효지표 값을 일부 중간값에서 좀 확인을 좀 해준다면, 임상 이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기대감을 충분히 좀 반영시키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특징주로 꼽아주셨고 또 오늘 관련해서 탑픽주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한테도 그러면 제약 바이오 섹터 한번 여쭤볼게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4월 말에 이 AACR을 앞두고 어떤 기업을 좀 보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원래는 좀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가고자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떤 흐름을 본다라면 좋은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주가는 계속 그날 보면 다 급락을 하는 맞아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약간 기대감이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코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이제 대비를 해서 현재 정도 시점부터 주가가 상당히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줬었더라면 이번에는 작년과는 조금 다르게 이벤트를 확인하고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캠이든 ABL 바이오든 또 여러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들 기업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선뜻 이벤트를 대비해서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 보면 낙폭과대 종목을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정치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면 관련된 그러니까 선택지가 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오히려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미국 관세에서 조금은 덜 영향받을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좀 바라보는 게 맞고 이벤트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이벤트가 해소가 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ABL 바이오가 그 담도암 임상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물량이 출회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긍정적인 임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기 전에 미리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조금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 보자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 수혜주들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을 또 준비하셨을지 저희가 탑픽주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로봇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도 로봇주들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가 오늘도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하면서 그야말로 불기둥을 내뿜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유일로보틱스 오늘의 상승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장대 양봉 캔들이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후속주도 봐야 될지 이 부분 짚어주시죠.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에 한번 크게 올라가고 기간 조정, 다른 로봇들이 대거 조정이 나올 때 안 빠지고 또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이제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2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9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고 또 SK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10만 원 돌파된 어떤 기대감들은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레인보우 때랑 다른 점은 뭐냐면 유일 로보틱스만 강하고 일부 기업들은 주가가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로봇주들이 연초에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조정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매물 부담감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로봇주들을 접근하실 때는 뭐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또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접근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로봇에 대한 이슈가 좀 약하죠. 예전보다 뭐 테슬라 이슈도 좀 조금 사그라들었고 DTC도 끝났고 했기 때문에 유일이 모든 로봇주를 끌고 가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과 감속기 기업에 한해서 눈여겨보자. 지금은 유일 로보틱스만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넥스트 유일 로보틱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변영희 대표님, 최근 흐름을 보면 로봇 안에서도 지금 대기업과 협업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후발주자를 찾는다면 이 대기업과 협업 이력이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좀 가려주실까요? 네, 우선 연초에 좀 발표됐던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 투자 이 계획 발표와는 좀 다르게 사실 국내 로봇 기업의 인수합병들은 사실 다소 이제 뭐 제한적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종속 지배권을 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SK그룹이 유일 로보틱스에 관련된 콜옵션, 그래서 향후에 뭐 최대 주주 변경을 좀 수반하는 계약을 최근에 좀 체결을 한 것처럼 이런 전략들이 일부 기업을 좀 제외한다면 특정하게 좀 나타내주지 못했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좀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지배권 강화 부분 그리고 L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이후에 로봇 사업에 관련된 전략을 현재 좀 수립 중에 있고 다만 이제 뭐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 LG 그룹의 행보가 좀 중요할 텐데 현재 로봇스타의 경우에는 일부 좀 지배권을 좀 갖고 있지만 로보티즈라는 종목은 현재 지분 6.7%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LG전자 안에서에 관한 사업 협력과 이런 시너지들이 계속해서 재차 좀 부각되고 있는 점들 좀 감안해 보면 향후에 LG그룹이 로보티즈에 관련된 투자 비중을 확대하거나 또는 향후에 지배권을 좀 강화하는 어떤 전략들이 좀 구체될지 여부가 시장에서 좀 많은 좀 기대 요인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뭐 단기적으로 좀 확정된 그런 사안들은 아니니까 주시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대기업의 국내 기업에 관련된 로봇 사업이라든지 로봇 기술에 관련된 투자 부분들은 중소형주 위주의 어떤 선별적인 흐름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자율주행 로봇 생산 기업 로보티즈를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관세라는 이 소나기를 피해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안전지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상보다 강한 이런 미국의 관세 조치에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데 안전지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저희가 네.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관세 피난처로 찾을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장 초반에 엔터주들 굉장히 강했고요. 조선주들도 최근 급락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뭐 음식료, 최근에 안전자산 금 가격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는 안전지대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뭐 일단은 이번 주에 강했었던 쪽이 안전지대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엔터주들이죠. 엔터주들이 그래도 뭐 폭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방하는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K뷰티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미용 의료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관심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 관련돼서 무풍지대라고 무조건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은 피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쪽이 그래도 이번 주에 좋았고 저는 그렇다면 현재 시장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 변동성이 저는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이어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는 충분히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엔터주, K뷰티 등 이런 관세에서 조금 피해 있을 만한
피해 있을 수 있을 만한 섹터 강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변영희 대표님한테 정치 테마주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금 뭐 인물주를 비롯해서 일자리, 저출생 등 관련 정책주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오늘까지 매매를 좀 다 마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일까지 좀 끌고 가보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테마군 안에서 지금 인맥주의 흐름이 계속해서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강한데 사실 이 선고 결과에 따른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수급적인 어떤 변동 관점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인맥주의 투자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차라리 향후에 어떤 정책 기대감들이 좀 수반될 수 있는 정책 수혜주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정권에 대한 유무를 좀 떠나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라는 관점, 그래서 뭐 저출산이라든가 일자리 관련 종목들이 관련된 어떤 그런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기간 어떤 수급의 연속 성과가 상당히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맥주보다는 정책 수혜주 관점으로 좀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오늘보다는 내일 이후에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확인하고 진입해도 좀 늦지 않는다. 이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면 인맥주보다는 정책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저희가 뭐 반도체부터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다양한 섹터들을 다뤄봤어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전 바이넥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바이넥스가 올해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들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생물보안법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면 이슈지 부정적이진 않다 생각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정 부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유럽, 미국, 일본 그 EGMP인가요? GMP인가요? 그래서 관련해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 생산해서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판매처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어떤 흐름들인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공장도 이제 계속 증설을 하면서 이제 1분기 정도 혹은 2분기 초반부터는 증설 효과도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CDMO 쪽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계속 봐야 된다. 거기다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빅파마 업체들의 어떤 그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유로 인해서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에는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120만 원을 향해서 간다라면 바이넥스 역시 못 갈 건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13,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늘 시가가 13,300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13,000원 정도가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승세가 더 이어진다면 이 바이넥스에도 주목해보자라고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변영희 대표님도 아까 제약바이오 탑픽주로 준비해 오셨잖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는 온코딕 테라피틱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신고가 29,000원을 돌파한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도 큰 폭의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지 않으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탄탄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약품의 신약 부분에 대한 자회사로 작년에 좀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좀 보유하고 있는 이 위암세포 저해제 네수파립이 지난달 18일에 미국의 FDA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좀 선정되면서 주가 좀 상승하는 배경을 좀 작용했고요. 다만 희귀 의약품이라는 것은 미국 전체 인구의 20만 명을 좀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성과가 좀 미미하다는 부분들이 수급의 연속 성과로 좀 이어지지 못했고 이후에 위식도 역류치료제 자큐보정이 중국의 기술 이전의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물이 중국에서에 관련된 판로 개척들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일부 좀 재차 좀 부각되면서 향후에 로열티 기대 수입에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도 주목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또 발표됐던 내용들 하나 있죠. 네스파립이 지금 이 미국 아마케 초록에서 이제 공개가 될 부분에 네스파립에 대해서 지금은 위암세포에 대한 저해제로서에 대한 이 부분이 치료제 가능성이 좀 재차 좀 부각이 됐는데 항종양 효과가 일부 좀 입증됐다라는 이 초록 공개가 좀 됐었고 이 부분은
4월 25일 개최 예정인 뭐 미국 아마케에서 세부 데이터가 좀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저해제에서 치료제로 가는 방향성 확정 관점에서 이 부분에 유의미한 성과를 좀 재차 확인할 수 있다면 중장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보면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향후 전망들은 단기적인 어떤 수급의 연속성과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4월 2일 이전 고점이었던 29,000원을 먼저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손절가 18,500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는 온코닉 테라퓨틱스였습니다. 이번 4월 말에 열리는 AACR에서 지금 차세대 이중 저해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 말씀해 주셨던 그 내수파립의 위암 관련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탑픽주 바이넥스와 온코닉 테라퓨틱스였습니다. 남은 오후장에서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장대응 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가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